혈기병 군단의 가슴팍이 도미노처럼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산둥의 계곡을 불태웠다. 무림의 건강으로는 이빨조차 들어가지 않던 강철과 인공 근육의 생체 병기들, 그것들이 진무연의 메스 끝에서 뻗어나간 보이지 않는 공명 주파수 단 한 방에 모조리 터져나가며 허무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 10만 맹군과 무림 맹주 황보천은 넋을 잃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이 아니라 쇳덩어리가 녹아내리고 기계 부품이 불타오르는 기괴한 잿더미. 나는 핏빛 불길을 등진 채 비틀거리는 다리를 메스의 의지에 억지로 버티고 서 있었다. 공명 현상을 일으키느라 단전에 남은 기운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시야가 전멸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수십 구의 혈기병 잔해가 불타는 너머 짙은 안개가 깔린 계곡 입구 쪽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원장, 끝난 것이냐? 얼음 장벽을 해제한 남궁설이 내 곁으로 다가와 피투성이가 된 내 어깨를 부축했다. 아니,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응급실에 인턴들만 보냈을 리가 없지. 담당 교수 새끼가 올 차례다. 안개가 갈라지며 계곡 입구에서 기분 나쁜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혈기병들의 잔해를 짓밟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거대한 핏빛 가마. 그 가마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조차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눈에 초점이 없는 거대한 생체 강시들이었다. 진영을 갖춰라. 악당의 수괴가 등장했다. 황보천이 사자우를 터뜨리며 무림맹군을 규합했다. 수만 자루의 검이 일제히 가마를 향해 겨누어졌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는 당황한 기색이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스산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생체 강시들이 가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메스를 고쳐쥐고 천마신공의 심한을 미세하게 개방해 가마 안을 스캔하려 했다. 하지만 가마 주변에 처진 강력하고도 이질적인 내공 장막이 내 시야를 튕겨냈다. 마치 저 안에 있는 거 혈수궁주 맞지? 내가 묻자 백운이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예. 수백 년 전 무림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타락한 사도의 정점. 혈수궁의 주인이 확실하옵니다. 가마의 붉은 휘장이 열리며 마침내 그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존재가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계곡 전체의 온도가 뚝 떨어지며 역겨운 포르말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저 괴물은 대체... 남궁설이 은빛 눈동자를 크게 뜨며 숨을 집어삼켰다. 10만 맹군들조차 그 끔찍한 형상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다. 무공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생명체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완벽하게 벗어난 흉물이었기 때문이다. 혈수궁주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젊고 건장한 무사의 우람한 팔이 달려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팔이 달려 있었다. 목 위로는 백한 귀공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하체는 짐승처럼 두껍고 기괴한 근육질이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강제로 떼어다 이어붙인 듯 피부색도 근육의 결도 뼈의 길이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내 두 눈을 가장 크게 흔들리게 만든 것은 그 육체의 언밸런스함이 아니었다. 나일론 텐션 기법, 이중 매듭, 그의 피부와 피부가 이어지는 모든 관절과 흉곽의 이음새마다 굵고 검은 수수룡 실로 꿰매어진 봉합선이 징그럽게 도드라져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림의 주술이나 흑마법으로 몸을 합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외과적인 수술 메스를 통해 육체를 물리적으로 조립한 명백한 생명공학의 흔적이었다. 혈수궁주가 바닥에 불타고 있는 혈기병의 잔해를 앙상한 노인의 팔로 들어올렸다. 내 소중한 실험체들의 인공 박동기가 내부에서부터 터져버렸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여러 사람의 성대가 겹친 듯 소름 끼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단어의 질감은 10만 무림 맹군이 쓰는 무협의 언어가 아니었다. 외부 주파수 간섭을 통한 모터 과부하. 무공의 기검을 초음파 공명 용도로 변환했었단 말이냐. 혈수공주의 귀공자 얼굴이 기분 나쁘게 일그러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무림의 내공을 이따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물리적처럼 쓰다니. 내 수백 년 실험 데이터에도 없던 의적인 발상이군. 주파수? 초음파? 황보청과 남궁설은 혈수공주가 내뱉는 기괴한 외계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저 마두가 대체 무슨 사술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냐? 하지만 나는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전신의 소름이 쫙 돋으며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메스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턱관절을 가득 깨물었다. 내 짐작이 맞았다. 이 무림 세계에 나 말고도 또 다른 미친놈이 빙의에 있었던 것이다. 혈수공주가 핏빛 가마를 뒤로하고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서로 다른 짝짝이 다리가 기괴한 리듬을 만들며 다가왔다. 산둥에 풀었던 에볼라 변이체의 구조를 해독해내고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낡은 은빛 비수에 꽂혔다. 그 조잡한 쇳덩어리로 황제의 뇌척수에게 파고든 기생충을 빼내고 클램프와 타이 기법으로 피를 돌렸다고 들었다. 게다가 오늘은 내 혈기병들의 엔진 주파수까지 공명시켜 박살을 내놓았지. 혈수공주의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지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 미개한 기의 세계에서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내다니. 10만 맹군의 숨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계곡. 혈수공주가 자신의 수술 자국 가득한 가슴을 툭툭 치며 오직 나만을 향해 뼈저리게 소름 돋는 현대 한국어의 억양으로 속삭였다. 꽤나 익숙한 솜씨더군, 후배님. 너. 나의 잿빛 눈동자가 미친 듯이 일렁였다. 혈수공주. 수백 년 전 강호에 멸망의 위기를 몰고 왔던 타락한 사파의 거두. 무리민들을 납치해 영약을 만들고 육체를 개조하던 그 악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림의 빙의한 타락한 현대 외과 의사였다. 영생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 미쳐 무리민들의 싱싱한 장기를 수집해 자신의 썩어가는 몸에 갈아 끼우며 수백 년을 살아온 끔찍한 프랑켄슈타인. 그 미친 선배 의사가 이제 자신과 같은 현대의학 지식을 가진 후배의 배를 가르기 위해 지옥에서 걸어 나왔다. 수술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하는 거다. 오늘 그 썩은 몸뚱이 내 메스로 다 도려내주마. 나의 서늘한 선전포고에 온몸이 수술 봉합선으로 덮인 괴물 혈수공주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맞춰 그의 목에 꿰매어진 타인의 성대가 불규칙하게 떨렸다. 크크. 하하. 살린다? 환자를 살려? 혈수공주가 자신의 백한 귀공자 얼굴을 쓸어내렸다. 후배님, 너도 알지 않나? 우리가 있던 현대의학의 세계에서도 결국 돈 없고 힘없는 놈들은 병원비가 없어 죽어나갔다. 무균실 하나 없는 이 야만의 무림 세계는 더 끔찍했지. 항생제 한 알, 수액 한 팩이 없어서 감기만 걸려도 픽픽 쓰러져 죽는 미개한 놈들. 그의 눈동자에 수백 년 전 처음 이 세계에 떨어졌을 때의 광기와 공포가 번뜩였다. 나 역시 처음엔 그 미개한 놈들의 배를 가르고 염증을 짜내며 살리려 발버둥 쳤지. 하지만 깨달았다. 인간의 육체는 너무도 나약해. 늙고 병들고 결국엔 썩어 문드러지지. 의사인 나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어. 혈수공주가 자신의 거대한 짐승 같은 흉곽을 자랑스럽게 두드렸다. 그래서 나는 발상을 바꿨다. 썩어가는 장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싱싱하고 강한 놈들의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거다. 내 지식을 남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순간 나는 이 무림의 신이 되었다. 신? 족가는 소리 하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메스를 늘어뜨린 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 흉물을 쏘아보았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배 가르고 간 빼먹고
심장 뜯어내서 내 몸에 레고 조립하듯 붙여놓고 영생을 누렸다? 타인의 생명을 갈아 마시면서? 그게 이 강호의 법칙이니까. 혈수공주가 앙상한 노인의 팔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다. 검으로 남의 목을 쳐서 내공을 뺏고 비급을 훔치는 무인들은 영웅이라 칭송받지 않나. 나는 그저 검 대신 메스를 들고 그들의 튼튼한 심장과 허파를 취했을 뿐이다. 적자생존의 진리 앞에 수술방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의 철학은 완벽하게 타락해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대 의사의 이성을 갉아먹고 의학 지식을 최악의 포식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내 몸뚱이를 봐라. 나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침을 뱉었다. 면역 거부 반응 막으려고 억제제를 얼마나 때려 부었으면 피부가 시체처럼 썩어 들어가냐. 관절마다 길이가 안 맞아서 짝짝이로 걷는 꼬라지하며. 그게 신이냐? 그냥 폐기물 집합소지. 폐기물? 천만에. 혈수공주는 분노하기는커녕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뒤쪽에 서 있는 남궁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몸에 이식된 이 오른팔은 100년 전 화산파 장문인의 팔이다. 이 다리는 하북펜과 가주의 것이지. 그들의 강력한 육체가 내 불사의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혈수공주의 시선이 남궁설의 백하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그녀가 뿜어내는 구음절맥의 서늘한 향기에 머물렀다. 오호, 저 여인. 몸에서 극음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군. 마침 내 몸에 이식된 심장들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저 여인의 단전과 척수를 내 흉곽에 이식하면 완벽한 온도 조절 장치가 되겠어. 남궁설이 소름이 끼친 듯 은빛 눈동자를 떨며 옥색 검을 꽉 쥐었다. 인간을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갈아 끼울 기계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악마의 시선. 혈수공주는 다시 나를 보며 낄낄거렸다. 후배님, 너의 그 뛰어난 두뇌와 심한 역시 탐이 나는군.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원한다면 저 여인의 뇌를 뽑아 내 몸에 붙여주마. 영원히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그 순간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무림에 떨어져 무식하게 칼부림을 하는 사파 마두들이나 꼰대 어이들을 볼 때는 짜증만 났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괴물은 달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의학을 공부했던 나의 전생, 그리고 이 야만의 세계에서도 메스의 낭만을 지키려 피투성이가 되었던 나의 현생. 그 모든 의사로서의 긍지를 발밑에 진흙탕에 처박고 짓밟는 놈. 지독한 동족 혐오. 수간호사. 나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듯 낮고 싸늘했다. 원장. 귀 막아라. 원장이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 쌍욕 좀 해야겠다. 나는 비틀거리던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메스를 든 오른팔을 천천히 치켜 올렸다. 단전의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천마신공의 양기가 나의 분노에 호응하듯 핏빛으로 끓어오르며 가운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아, 이 씹새끼야. 혈수공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환자 배 가르는 게 니들 장난인 줄 알아? 한 사람의 생명을 열고 닫는 무영등 아래가 내놈 장기 쇼핑하는 정육점인 줄 아냐고. 나는 이빨을 가득 깔며 혈수공주를 향해 사리가 뚝뚝 떨어지는 메스 끝을 겨누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 번째.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넌 이미 의사가 아니야. 그냥 암세포보다 더 역겨운 불법 장기 밀매업자 새끼지. 하하, 오만하군. 그래, 그 알량한 윤리의식이 널 지켜줄 수 있을지 보자꾸나. 혈수공주가 조롱하며 양팔을 치켜들었다. 순간 그의 기괴한 흉곽 안에서 하는 엄청난 박동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전이 하나밖에 없는 일반 무인들과 달리 수백 년간 빼앗은 고수들의 심장과 단전 여러 개가 그의 몸 안에서 동시에 내공을 폭발시키고 있었다. 혈수공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고 맹독성 짙은 기운이 산둥의 계곡을 진동시켰다. 10만 맹군조차 그 압도적인 프레셔에 숨을 쉬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내 다중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내공을 맛보아라. 내 놈의 팔다리를 뜯어 내 컬렉션에 추가해주마. 마치 맹주님. 나는 몰아치는 도끼를 맨몸으로 맞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명령했다. 예. 원장님. 백운이 덜덜 떨며 대답했다. 수술방 문 걸어 잠가. 저 돌팔이 새끼 몸에 붙은 남의 부품들 오늘 내가 다 압수할 거니까. 혈수공주가 거대한 짐승의 다리로 땅을 박차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나 역시 탈진한 몸의 한계를 부수고 핏빛 기검을 피워 올린 메스를 움켜쥐고 놈을 향해 돌진했다. 자, 불법 시술 환자분. 흉부엽니다. 현대의학 지식으로 신이 되려는 괴물과 메스로 생명을 지키려는 악덕원장. 두 빙의자의 압도적이고도 처절한 의사 대 의사의 피 튀기는 라운드 원이 막을 올렸다. 두 빙의자의 격돌. 나의 메스 끝에서 뿜어져 나온 핏빛 기검과 혈수공주가 휘두른 거대한 짐승의 팔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크하하. 힘이 많이 빠졌군, 후배님. 혈수공주가 여유롭게 웃으며 짐승의 흉곽을 기괴하게 부풀렸다. 그의 몸을 덮고 있던 수백 개의 수술 봉합선 중 일부가 터져나가더니 피하 지방층 아래에 억지로 우겨 넣어져 있던 징그러운 핏빛 촉수들이 채찍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무슨 흉측한 요술이란 말이냐? 지켜보던 무림 맹군들이 구역질을 하며 경악했다.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을 끔찍한 공격. 하지만 무영등 아래서 온갖 기괴한 종양과 내장을 다루어 온 내게 저딴 근육 다발은 그저 잘라내야 할 비대칭 조직에 불과했다. 요술은 무슨 그냥 면역 거부 반응으로 기형 증식한 육아조직 덩어리네. 나는 날아오는 핏빛 촉수들을 피해 몸을 낮추며 춤을 추듯 기검을 휘둘렀다. 촉수가 뻗어나오는 관절의 기시점, 즉 운동신경이 연결된 뿌리만을 골라 완벽하게 절단해냈다. 말초신경 절단. 지혈할 필요도 없는 찌꺼기들이다. 바닥에 후두득 떨어져 꿈틀거리는 촉수들. 혈수공주의 안색이 일순간 굳어졌다. 내가 짐승처럼 날뛰는 그의 무식한 공격 패턴을 철저한 해부학적 계산으로 회피하며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방진 새끼. 혈수공주가 분노하며 양팔에서 부식성 짙은 산성 도끼를 뿜어냈다. 땅에 닿기만 해도 바위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맹독의 장막. 수술실에 염산 뿌리는 미친놈이 어딨어. 나는 숨을 참으며 단전에 남은 마지막 쥐어짜낸 내공을 발끝에 집중했다. 순간 나의 신형이 동무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수공주의 품 안 완벽한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끝이다, 돌팔이. 나의 잿빛 눈동자가 놈의 흉곽 왼쪽 갈비뼈 4번과 5번 사이의 공간을 정확히 로고냈다. 인간의 급소 중의 급소.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이 교차하는 절대적인 사활혈. 나의 낡은 은빛 비수가 놈의 두꺼운 피부와 흉골을 종이장처럼 뚫고 깊숙이 박혀 들어갔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심장 근육의 질감. 완벽한 타격이었다. 대동맥궁 파열. 수압으로 치면 댐이 무너진 거다. 넌 10초 안에 출혈성 쇼크로 즉사. 내가 차가운 사형 선고를 내리며 메스를 비틀어 뽑으려던 찰나였다. 혈수공주의 앙상한 노인팔이 내 메스를 쥔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부여잡았다. 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심장을 정통으로 찔렸다면 입에서 폭포수 같은 피를 토하며 무너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혈수공주의 입가에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메스가 박힌 그의 왼쪽 가슴에서도 뿜어져 나와야 할 대출혈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찔린 심장이 처음부터 비어있는 덤이었던 것처럼. 하하. 10초 안에 즉사? 평범한 인간의 해부도라면 내 말이 맞겠지. 혈수공주가 기괴하게 입을 벌리며
광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강호 최고의 고수들을 잡아먹으며 완성한 궁극의 생명체란 말이다. 순간 혈수궁주의 흉곽 내부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었다.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명치, 하복부, 심지어 등 뒤쪽까지 무려 5군데에서 각기 다른 거대한 심장들이 미친 듯이 박동하며 엄청난 양의 피와 내공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중단전. 아니, 심장을 5개나 이식했다고. 심한을 통해 놈의 몸속을 다시 스캔한 나의 시야에 경악스러운 혈관의 구조가 드러났다. 혈수궁주는 5개의 심장을 체내 곳곳에 박아두고 그것들을 복잡한 인공 혈관으로 모두 연결해 놓은 상태였다. 내가 왼쪽 가슴의 메인 심장을 찔러 파괴하자마자 놈의 몸에 내장된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파괴된 혈관의 밸브를 닫아버리고 나머지 4개의 심장으로 혈류를 우회시킨 것이다. 출혈은 통제되었다. 하나의 심장이 터지면 남은 4개의 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이것이 바로 의학과 무공이 결합된 완벽한 불사의 메커니즘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심장 바이패스 수술 기법을 자신의 목숨을 여러 개로 쪼개어 연장하는 괴물 같은 짓에 써먹고 있었다. 메스를 든 손이 벌벌 떨리는군. 후배님. 절망했나? 내 손목을 쥔 혈수궁주의 악력이 내 뼈를 부술 듯 조여왔다. 이제 내 차례다. 내 놈의 심장도 뽑아서 내 6번째 컬렉션으로 삼아주마. 남은 4개의 심장이 동시에 극한의 진동을 일으키며 펌프질을 시작했다. 평범한 절정 고수 4명이 동시에 내뿜는 내공이 혈수궁주라는 하나의 육체 안에서 융합되어 폭발했다. 그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기의 질량을 아득히 초월한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은 재앙이었다. 나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전 광역과 백신 생산으로 단전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상태. 남아있는 체력은 제로에 가까웠다. 뒤져라, 애송이 의사. 혈수궁주가 남은 거대한 짐승의 주먹에 시뻘건 도끼를 응축시켜 무방비 상태인 내 복부를 향해 포탄처럼 찔러 넣었다. 원장님. 배군과 황보천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얇은 기의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박살났다. 엄청난 타격감. 갈비뼈 수대가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헉? 내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다중심장이 뿜어낸 압도적인 출력에 직격당한 나의 몸은 마치 끊어진 연처럼 수십 미터 밖으로 허무하게 날아가 처박혔다. 바닥을 구르며 부서진 바위에 처박힌 나는 하얀 가운이 온통 핏빛으로 물든 채 경련했다. 숨을 쉴 때마다 부러진 늑골이 폐를 찌르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굴러. 장. 눈앞이 흐려졌다. 손가락 하나 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이 있어도 텅 빈 배터리와 5개의 엔진을 돌리는 괴물 앞에서는 피지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하하하. 일어서 보아라. 오만한 후배님. 내 수술은 끝났다. 이제 환자가 집도이의 배를 가를 시간이다. 혈수궁주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짐승의 주먹을 질질 끌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나를 향해 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악덕원장 진무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굴러.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를 때마다 입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쏟아져 내렸다. 시야가 붉게 전멸하고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5개의 심장을 이식한 괴물의 압도적인 출력. 그것은 텅 빈 단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물리적 한계였다. 혈수궁주가 기괴한 짝짝이 다리를 질질 끌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너무 일찍 쓰러지는군, 후배님.
아직 자네의 배를 가르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혈수공주의 뒤통수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겹의 목소리가 산둥의 계곡을 소름 끼치게 울렸다. 그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짐승의 오른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그 주먹 끝에 응축된 맹독성의 기운은 내 두개골을 두부처럼 으깨버리고도 남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내 놈의 그 오만한 뇌를 적출해 포르말린 병에 담아주마. 영원히 나를 지켜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혈수공주가 잔혹한 웃음과 함께 그 거대한 주먹을 내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피할 힘도 막을 힘도 없었지만 이 타락한 돌팔이 새끼에게 죽기 전 눈을 감는 총극 따위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 주먹이 내 코앞까지 다가온 찰나였다. 내 머리통이 박살나는 소리 대신 수만 톤의 빙하가 서로 부딪히며 깨지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 전장을 뒤흔들었다. 감았던 눈을 뜨기도 전에 내 뺨으로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내 위를 덮치려던 혈수공주의 거대한 짐승주먹. 그 끔찍한 주먹은 내 이마에서 불과 한 뼘 떨어진 허공에서 두께 수미터에 달하는 지푸른 얼음장벽에 가로막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내 담당 주치의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역겨운 괴물아. 순백의 무복. 은빛으로 타오르는 눈동자. 수석 간호사 남궁설이었다.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선 채 옥색 검을 방패처럼 치켜들고 자신의 단전에 있는 구음절맥의 한기를 생명력까지 깎아내며 폭발시키고 있었다. 절대 영도 빙설성벽. 남궁설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극한의 냉기가 혈수공주의 짐승팔을 타고 올라가며 놈의 흉곽 절반을 순식간에 시퍼런 얼음 덩어리로 굳혀버렸다. 건방진 계집이. 혈수공주가 당황하여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아무리 5개의 심장이 뿜어내는 열기라 해도 남궁설이 목숨을 걸고 터뜨린 구음절맥의 절대적인 동결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혈류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수간호사, 비켜. 저 새끼 출력은 내가 막을 사이즈가 아니야. 내가 피를 토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만류했다. 닥쳐라 환자놈아. 넌 치료나 받아. 남궁설의 입술에서도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압도적인 내공의 격차를 억지로 몸으로 받아내느라 그녀의 내상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하하, 가상하군. 하지만 그깟 얼음 쪼가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혈수공주가 남은 4개의 심장 박동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얼어붙은 짐승의 팔에 시뻘건 열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남궁설의 절대영도 빙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증기 사이로 혈수공주의 기괴한 살덩이들이 팽하며 요동쳤다. 나는 그 끔찍한 살덩이들의 발악을 지켜보며 심한에 남은 초점을 억지로 쥐어짜 내어 놈의 몸을 다시 한번 스캔했다. 잠깐만. 내 잿빛 눈동자가 놈의 등 뒤 척추 부근에 이식된 기괴한 기계 장치에 멈춰섰다. 5개의 타인 심장, 수십 명의 피부와 뼈. 정상적인 인체라면 타인의 장기가 들어오는 순간 체내의 백혈구와 세포들이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고 미친 듯이 공격해야 한다. 이른바 급성 거부 반응. 저렇게 남의 살덩이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수백 년을 버틸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면역 체계를 완전히 박살 내놓은 거였어. 내 시선이 놈의 척추에 연결된 굵은 호스로 향했다. 그 호스는 혈수공주의 혈관으로 정체불명의 검록색 약물을 끊임없이 강제 주입하고 있었다. 야, 돌팔이 새끼야. 내가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너, 남의 심장 5개 돌리려고 하루에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처맞는 거냐? 등에 짊어진 저 펌프가 1분이라도 멈추면 내 몸의 백혈구들이 그 5개 심장 다 찢어밟기겠지? 혈수공주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칫했다. 그의 안광이 처음으로 섬뜩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전곡을 찔린 것이다. 압도적인 물리력으로는
저 5개의 심장을 가진 괴물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의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저 괴물은 약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는 중증 면역 결핍 환자에 불과했다. 약줄만 끊어버리면 지 몸에 이식된 남의 장기들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자멸하게 되어 있다. 답 나왔네. 처방은 투약 중단이다. 나는 무거운 고개를 돌려 빙벽 뒤에서 떨고 있는 백운과 황보천을 향해 소리쳤다. 마치 맹주님, 예, 원장님. 백운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대답했다. 연막탄 남은 거 몽땅? 우리 지금 응급 떴다. 전략상 후퇴한다. 튀어. 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운이 품에 안고 있던 수십 개의 고농축 보랏빛 마취 독구스를 혈수공주의 발밑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던졌다. 계곡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짙은 보랏빛 마취 연막이 폭발했다. 비겁한 놈들. 혈수공주가 분노하며 짐승의 팔을 휘둘렀지만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무연아. 남궁설이 빙벽을 거둠과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내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안고 뒤로 도약했다. 정군, 퇴각하라. 천의교를 호위하며 제남성 쪽으로 물러선다. 황보천이 무림맹군을 지휘하며 썰물처럼 계곡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아, 수간호사. 갈비뼈 부러졌다고. 살살 들어. 남궁설의 어깨에 쌀포대처럼 들쳐 엎인 나는 덜컹거리는 충격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낄낄거렸다.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이 악덕 원장아. 남궁설이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무서운 경공으로 산등성이를 넘었다. 자욱한 마치 연막이 거친 산둥의 계곡. 그곳에는 핏빛 가마 옆에 우뚝 선 혈수공주만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도망친다 한들 이중원 땅에 너희가 숨을 곳은 없다. 내 혈기병 부대를 이끌고 대륙 끝까지 쫓아가 내 놈의 메스 쥔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혈수공주의 기괴한 포효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등에 꽂힌 면역 억제제 투여 호스에서는 미세하게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거대한 힘을 쓴 만큼 약물의 소모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것이다. 산등성이 너머로 멀어지는 무림맹의 진영. 남궁설의 어깨에 엎인 채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나는 지독하게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면 승부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 방식을 바꿀 차례다. 무식하게 칼을 들이미는 대신 환자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정밀 타격을 준비할 시간. 수간호사. 야전 병원 차리면. 혈수궁 본단 지도부터 그려. 지도? 갑자기 그건 왜? 나는 피 묻은 메스를 가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저 괴물 새끼 밥줄 불태우러 가야지. 악덕 원장의 기상천외한 게릴라 의료전이 핏빛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오른쪽 가슴에서 뼈 조각이 어긋나는 불쾌한 마찰음이 들렸다. 우측 제3, 4, 5번 늑골 다발성 골절. 불행 중 다행으로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진 않았군. 기흉은 피했어. 나는 천천히 몽롱한 시야를 확보했다. 어두운 동굴 안.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제남성 외곽의 깊은 산속에 급히 차려진 천의교의 야전 병동이었다. 혈수공주와의 압도적인 무력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후퇴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나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뼈가 어긋나면 그땐 진짜 폐에 구멍이 난다. 침상 옆에서 서늘하지만 물기가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순백의 무복이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수석 간호사 남궁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내 가슴과 상체의 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영도의 빙기처럼 차갑고 꼿꼿했을 그녀의 어깨가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간호사, 표정이 왜 그래? 나 영안실 들어온 거 아니지? 내가 애써 실없는 농담을 던지며 피식 웃었다.
하지만 남궁설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내 가슴에 감긴 두꺼운 압박 붕대를 매만지더니 기어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에서 떨어져 내린 뜨거운 눈물이 내 맨가슴 위로 번졌다. 바보 같은 놈. 남궁설이 이를 꽉 깨물며 억눌린 목소리로 은조렸다. 내 목숨을 깎아내어 살려놓은 주치의의 몸이란 말이다. 그런데 어찌 이리 함부로 굴린단 말이냐. 그 괴물놈의 앞을 막아섰을 때 내가 정말 이대로 부서져 죽어버리는 줄 알았다. 항상 검을 쥐고 내 앞을 막아서던 오만한 명문세가의 소가주. 그녀가 지금 일개의원인 내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혈기병과 5개의 심장을 가진 괴물을 마주하며 그녀 역시 지독한 공포와 상실감을 억눌러왔던 것이다. 아씨, 짜게 진짜. 나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에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도 무거운 오른팔을 억지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남궁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툭툭 닦아주었다. 무연? 남궁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담당 간호사가 수술방 밖에서 질질 짜고 있으면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냐. 의사 다 죽어가는 줄 알고 클레임 들어온다고. 내가 나른하게 웃으며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안 죽어, 임마. 내가 완벽하게 봉합했는데 고작 돌팔이 새끼 주먹 한 방에 터질 리가 있겠어? 내구도 테스트 한번 빡세게 했다고 쳐. 이 미친 의원놈. 이 와중에도 실없는 소리냐? 남궁설이 어이없다는 듯 픽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꽉 쥐었다. 눈물 젖은 얼굴에 피어난 희미한 미소. 죽음이 난무하는 핏빛 전장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만의 아슬아슬하고도 지독한 현관 로맨스가 야전병동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원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야전병동의 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눈치라곤 약에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수석 마취의 배군이 호들갑을 떨며 뛰어들어왔다. 아씨, 진짜. 병실 출입할 때 노크 안 하냐? 내가 짜증을 내며 손을 빼려 했지만 남궁설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몸을 돌려 차트를 보는 척 연기를 했다.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원장님, 지금 노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배구는 우리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눈치채지도 못한 채 피와 기름이 잔뜩 묻은 커다란 쇳덩어리 배낭 하나를 내 침대 밑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고철 수집해 왔어? 혈기병의 자네입니다. 후퇴하는 와중에 흑월단 애들을 시켜서 원장님의 공명파에 터져 죽은 놈들 자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온전한 코어 부품을 뜯어왔사옵니다. 내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잘했어, 마취해. 이리 가져와봐.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도 잊은 채 나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쇳덩어리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혈기병의 심장부에 박혀있던 인공기 박동기의 잔해. 겉면의 강철 껍데기를 메스로 벗겨내자 그 안에 짐승의 신경다발과 복잡한 기문이 엉켜있는 일종의 통제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혈수궁주 그 미친 새끼가 5개의 심장을 돌리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 나는 메스 끝으로 통제장치의 신경회로를 하나씩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이 생체 로봇놈들도 마찬가지야. 주기적으로 본진으로 돌아가서 방부제나 억제제를 보충받지 않으면 살덩이가 썩어서 붕괴하게 되어 있어. 즉 놈들의 뇌간에는 본거지의 약물고로 돌아가는 자동 회귀 경로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어찌 알아내신단 말씀이십니까? 남궁설이 신기한 듯 다가와 물었다. 심한으로 신경에 남은 전기 신호만 역추적하면 돼. 자, 뜬다. 내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내공이 장치의 신경망을 자극하자 허공에 푸른빛의 기운이 홀로그램처럼 퍼져나가며 복잡한 3D 지도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혈수궁 본단의 지하 거점, 그 거대한 미궁의 완벽한 구조도였다. 오,
이것이 놈들의 본거지란 말입니까? 백운이 탄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나와 남궁설의 얼굴은 이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원장, 이 지도의 생김새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 남궁설의 말대로였다. 허공에 떠오른 혈수궁 지하 던전의 구조는 평범한 성벽이나 지하 동굴의 형태가 아니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쭉한 식도 같은 통로, 거대한 위장 모양의 함정구역, 그리고 꼬불꼬불하게 이어지는 소장과 대장의 미로까지. 이 미친 돌팔이 새끼. 자기 앞마당 지하 던전을 인간의 인체 해부도랑 똑같이 파놨어. 의사에 대한 지독한 집착과 광기가 빚어낸 끔찍한 인테리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그 어떤 복잡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들 인체 해부도라면 내 눈 감고도 혈관 하나하나까지 찾아갈 수 있는 구역이니까. 나는 메스로 지도의 가장 깊은 곳, 인체로 따지면 골수나 간에 해당하는 거대한 구역을 콱 찔렀다. 찾았다. 혈액 및 면역 억제제 보관실. 혈수궁주의 생명줄이 모여있는 메인 약국이야. 그럼 당장 무림맹군을 이끌고 이곳을 쳐부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백운이 주먹을 쥐었다. 안 돼. 10만 맹군이 정면으로 쳐들어가면 입구에서 혈기병들한테 다 썰려. 게다가 5개 심장 달린 괴물이 버티고 있는데 전면전은 자살 행위야. 나는 붕대를 감은 가슴을 부여잡고 침상에서 비스듬히 몸을 일으켰다. 나의 잿빛 눈동자가 무영등을 켠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우리는 군대를 끌고 가지 않는다. 우리 셋 정에만 은밀하게 들어간다. 단 3명이서 그 사지에 들어가잔 말이냐? 남궁설이 놀라 물었다. 피부를 찢는 개복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구멍을 통해 최소 침습으로 파고들어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빠져나오면 돼. 나는 낡은 메스를 허공에 빙글 돌려주며 핏빛 미소를 지었다. 입구부터 혈관 타고 메인 약국까지 직행한다. 혈수궁 던전 탐험, 이른바 위내시경 작전 개시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목줄을 끊기 위해 악덕 원장의 기상천외하고도 은밀한 해부학적 지하 침투 작전이 야전병동의 밤을 서늘하게 깨우고 있었다.